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안전한 노후를 함께 설계하는 경제 해우소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50대와 60대, 여러분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시죠?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주식이라는 거친 바다에 내던지려니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 나이 때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소중한 원금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수성주심의 마음가짐입니다. 젊은 친구들이야 투자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충분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5060 주식 초보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이른바 독이 든 성배와 같은 주식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귀가 솔깃한 정보들이 들려오기 마련입니다. 동네 친구가 이 종목 무조건 2배는 간다더라 라며 속삭이기도 하고 인터넷 광고나 문자 메시지로 내일 아침 바로 상한가 갈 종목이라며 유혹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리를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내게만 전달되는 대박 정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특징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절반 이상은 이미 지키고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5060 투자자분들이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주식은 바로 실체 없는 소문과 급등하는 분위기에 올라타는 이른바 테마주와 급등주입니다. 주식 시장을 보다 보면 갑자기 하루 만에 주가가 20%, 30%씩 솟구치는 종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 나만 빼고 다들 돈을 버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안 사면 큰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조바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주식은 그 이유가 기업의 실제 이익이나 성장성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나 실체가 불분명한 미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이런 변동성을 견디기 힘듭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기분이 좋지만 반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지는데 이때 대처하지 못하고 물려버리면 그 돈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테마주라는 것은 유행과 같아서 바람이 불 때는 화려하지만 바람이 잦아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오히려 그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5060 세대는 은퇴가 가까워졌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 주식창을 들여다보며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급등주에 투자하면 온종일 스마트폰만 쳐다보게 되고 밤에는 미국 시장 걱정에 잠을 설치며 결국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 편한 투자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종목, 그저 누가 좋다고 해서 혹은 지금 막 오르고 있어서 사는 주식은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급등주와 테마주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그 수익이 내 실력이 아니라 운에 맡기는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구독자분이 주가창에 빨간색 화살표가 가득 차고 숫자가 정신없이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매수 버튼에 손이 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유튜브에서 그 종목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그 주식을 미리 산 사람들은 팔 준비를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은 이미 저점에서 정보를 선점해 들어와 있고 가격이 충분히 올랐을 때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떠나는 것이 이 바닥의 생리입니다. 우리 5060 세대는 이런 빠른 정보 싸움과 기계적인 매매 속도에서 그들을 이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주식들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무섭게 내려갑니다. 하루에 10%, 20%씩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힘들게 일구어낸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의 절반이 며칠 만에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건강마저 해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수익 내고 빠져나와야지 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한 번 도박의 맛을 보면 나중에는 우량한 주식들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결국 계속해서 자극적인 종목만 찾다가 노후 자금을 탕진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주식의 특징은 바로 만성적재 허덕이고 빚이 산더미처럼 쌓인 이른바 좀비 기업들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는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 3년 내내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매달 빚만 내서 월급을 주고 있다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말리시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식시장에만 들어오면 이런 당연한 이치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동전주라고 불리는 몇백 원짜리 주식이니까 부담 없다는 생각으로 덥석 사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가가 싼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500원짜리 주식이 1000원이 되는 것이 5만원짜리 주식이 10만원이 되는 것보다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500원짜리 주식은 상장 폐지가 되어 휴지 조각이 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처럼 금리가 높고 경제 상황이 불투명할 때는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가장 먼저 위기를 맞이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결국 유상증자라고 해서 주주들에게 손을 벌려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상장 폐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상장 폐지는 우리 5060 투자자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내 돈이 한순간에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사기 전에 최소한 그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지, 빚은 너무 많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앱에서 종목을 검색한 뒤 재무제표라는 항목을 눌러보십시오. 복잡한 숫자를 다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영업이익이 몇 년째 빨간색 글씨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지, 그리고 부채 비율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에 내 소중한 노후를 맡기는 것은 구멍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겠다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지 매일 불안에 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돈을 잘 버는 1등 기업, 누구나 다 아는 튼튼한 회사에 투자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굳이 위험한 좀비 기업을 찾아다니며 내 소중한 자산을 운에 맡기지 마십시오. 이번에 이 기술만 성공하면 대박이라더라 라는 말은 대개 사탕발림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이 정말 가치가 있다면 그 기업은 이미 돈을 벌고 있거나 튼튼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좀비 기업들의 무서운 실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들이 주주들을 가장 괴롭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유상증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주주들에게 손을 벌려 부족한 운영비를 채우는 것이죠. 이건 마치 매달 적자를 내는 식당 주인이 손님들에게 우리 가게 망하지 않게 돈 좀 더 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도울 수 있겠지만 이게 반복되면 결국 주식의 가치는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여러분의 지갑은 텅 비게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결국 자본 잠식이라는 무시무시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건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미천까지 다 써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빨간색 경고등이 켜진 종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주식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거래량이 너무 적어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는 주식입니다.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 팔아서 돈을 만들 수 있다는 황금성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하루에 몇 천 주도 안 되는 종목들은 아주 무서운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살 때는 쉽게 사질지 몰라도 막상 급전이 필요해 팔려고 하면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주가 창에는 분명히 1만 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내가 팔려고 내놓으면 아무도 사지 않아 가격을 8,000원, 7,000원으로 계속 내려야만 겨우 팔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건 마치 유령 도시에 있는 집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번듯한 집값이 매겨져 있지만 정작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놓으면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5060 세대는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자녀의 결혼 자금처럼 목돈이 나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주식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는데 거래량이 없어서 며칠 몇 주를 기다려야 한다면 그게 얼마나 가슴 타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활발하게 거래하는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주식 앱에서 현재가 화면을 보시면 거래량이라는 숫자가 보일 겁니다. 이 숫자가 너무 작거나 호가창의 빈자리가 듬성듬성한 종목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특히 이런 소외된 종목들은 이른바 작전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쉽습니다. 거래량이 적으니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튀어오르다가도 순식간에 거래 없이 뚝 떨어지는 상황을 초보 투자자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많은 사람이 줄 서서 사는 신선한 물건을 고르듯이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거래하는 신선한 주식을 골라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할 때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공정한 가격에 거래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 즉 실체 없는 급등주, 만성 적자의 좀비 기업, 그리고 거래량 없는 유령 주식만 피해도 여러분의 주식 투자 성공 확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정말로 오래 살아남고 웃으면서 은퇴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투자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이런 나쁜 주식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지, 그 심리적인 이유와 함께 건강한 투자를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공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이런 위험한 주식들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머리로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주가창에서 불꽃놀이가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조급함 때문입니다. 5060 세대는 이제 은퇴가 눈앞에 있거나 이미 현직에서 물러나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은 자산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서 노후 자금을 두둑하게 불리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번에 한 번만 대박이 터지면 노후 걱정 끝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를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선택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참 얄궂게도 마음이 급한 사람의 돈을 빼앗아 마음이 느긋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곳입니다. 2026년 현재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은행 예금 금리만으로는 내 자산을 지키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더욱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급함은 투자의 가장 큰 독입니다. 조급함이 눈을 가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나쁜 주식들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적자 기업의 공시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이고 거래량 없는 주식이 나만 아는 보석처럼 느껴지며 급등하는 테마주가 인생 역전의 마지막 기회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투자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식은 기업의 성장을 나누어 갖는 것이지 남의 돈을 운 좋게 따오는 도박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런 위험한 주식들을 걸러내고 안전한 우량주를 고르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3단계 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회사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버는지 내가 아는가 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바이오 기술이나 복잡한 정보통신 기술을 가진 회사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쓰고 먹고 마시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은 그 회사가 위기에 처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나 내 주변 분위기를 통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는 아무리 수익률이 높다 해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속 편합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이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는가입니다. 배당금은 그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장부상으로만 이익이 나는 척하는 회사들은 절대로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을 줄 수 없습니다. 꼬박꼬박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그만큼 사업이 안정적이고 현금 흐름이 좋다는 뜻입니다. 특히 5060 세대에게 배당금은 제2의 월급과도 같습니다. 주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통장에 배당금이 들어오면 그 시간을 견뎌낼 힘이 생깁니다. 배당을 주지 않으면서 미래의 큰 꿈만 이야기하는 회사보다는 지금 당장 내 손에 수익을 나누어주는 성실한 기업을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는 회사의 빚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은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좀비 기업을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주식 앱의 재무 탭에 들어가서 부채 비율이 100% 아래인지 유보율이라고 해서 비상금이 넉넉히 쌓여 있는지만 확인해도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기초 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 하듯 튼튼한 내 노후를 위해서는 재무 상태가 건강한 기업이라는 기초 위에 투자를 쌓아 올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주식시장의 상위 10% 투자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는 농사와 같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뙤약볕과 태풍을 견뎌내야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심어서 내일 열매를 따려는 마음은 결국 내 소중한 씨앗까지 망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기다림의 미학을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 지혜를 주식시장에서도 발휘해 보십시오. 남들이 화려한 불꽃놀이에 환호할 때 우리는 묵묵히 뿌리가 깊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제해우소는 여러분의 그 느긋하지만 단단한 발걸음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 불편하지만 꼭 드려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른바 전문가 추천주와 정보지의 함정입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나면 어디선가 내 번호를 알았는지 종일 문자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내일 아침 바로 상한가 갈 종목이라거나 선착순으로 비공개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식의 자극적인 내용들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우리 5060 세대를 겨냥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른바 리딩방으로 유혹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예, 처음에는 몇 번 마치는 것처럼 보여서 신뢰를 얻은 뒤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거래량 없는 좀비 기업이나 작전주에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을 쏟아붓게 만듭니다. 이런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십시오. 그렇게 확실하고 좋은 정보라면 왜 생판 남인 내게까지 알려주려고 안달일까?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라면 본인들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직접 샀을 것이고 자기 가족들에게만 몰래 알려줬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내게 건네는 친절한 투자 정보는 대부분 여러분의 돈을 탐내거나 본인이 물린 주식을 비싼 가격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온 분들이기에 사람을 잘 믿는 경향이 있지만 주식 시장에서만큼은 차가울 정도로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진짜 전문가는 절대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더 많이 경고하는 법입니다. 2026년은 기술의 발전과 인구 구조의 변화가 맞물리며 시장의 색깔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초보 투자자일수록 화려한 첨단 기술주에 눈을 돌리기 쉽지만 저는 오히려 경기 방어주라고 불리는 튼튼한 산업군에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정이나 가스를 공급하는 에너지 기업, 아프면 찾아가야 하는 대형 병원과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그리고 불황에도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여는 필수 소비자의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당장 주가가 2배, 3배 뛰지는 않지만 경제가 흔들려도 망하지 않고 꾸준히 이익을 내며 우리에게 따박따박 배당금을 챙겨줍니다. 안전한 종목을 고르는 또 하나의 비결은 1등 기업의 지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업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회사들은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경쟁사들을 제치고 더 강하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이 마트 매대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브랜드, 길거리를 지나가며 가장 많이 보이는 간판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주식 공부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 주변의 일상부터 관찰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칭찬하는 서비스, 없으면 당장 생활이 불편해질 것 같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우리가 찾는 진정한 우량주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회사의 장밋빛 미래를 믿는 것보다 내 눈으로 확인한 1등 기업의 현재를 믿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노후를 함께 이끌어갈 든든한 동반자를 고르는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한 나쁜 주식의 특징들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 보십시오. 남들은 벌써 이만큼 벌었다더라 라는 말에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투자의 결승선은 오늘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이 평온하게 웃으며 은퇴 생활을 누리는 그날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확실한 길을 걷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입니다. 경제 해우소는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쉽고 정확한 나침반이 되어 항상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사서 가격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10명 중 8명은 지금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타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타기가 우리 5번묶음 투자자들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나쁜 주식들, 즉 급등주나 좀비 기업, 유령 주식에 물타기를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멍난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 배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더 많은 짐을 싣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5060 세대는 평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오셨기에 내가 내린 결정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유독 힘들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고른 주식이니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믿음, 혹은 지금 팔면 손해가 확정되니 일단 버티자 라는 오기가 결국 더 큰 화를 부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여러분의 사정이나 자존심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었거나 애초에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과감하게 손을 떼는 손절매가 필요합니다. 손절매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내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내는 일종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팔을 내주고 몸통을 구하는 장수의 마음가짐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물타기와 절대 해서는 안 될 물타기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고 배당금도 꼬박꼬박 잘 주고 있는데 단지 시장 전체가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진 것이라면 그때는 물타기가 보약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실적이 나빠지고 있고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며 거래량까지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탈출 신호이지 추가 매수 신호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주식을 사기 전에 나는 이 주식이 몇 퍼센트 떨어지면 무조건 팔겠다 라는 자기만의 기준선을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감정을 섞지 말고 기계적으로 대응해야 여러분의 소중한 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2026년 하반기를 대비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주가 상승만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매달 혹은 분기마다 현금이 들어오는 연금형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550, 60 세대의 가장 좋은 주식은 밤에 잠을 편히 자게 해주는 주식입니다. 주가 창을 매일 들여다보지 않아도 기업이 알아서 장사를 잘하고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배당 성장주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수십 년간 배당을 늘려온 배당 귀족주들이 우리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금리 정책이나 국제 정세에 따라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한 나쁜 주식의 세 가지 특징을 잘 피하고 튼튼한 우량주 위주로 바구니를 채우신 구독자분들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원칙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좋은 주식을 싸게 담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우리는 미리 정해둔 기준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투자는 결국 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사면 안 되는 주식과 올바른 투자 태도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스승은 바로 내 돈을 잃어보는 경험이라고들 하지만 굳이 우리가 그 아픈 경험을 직접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보며 배우고 오늘 제가 드린 조언들을 등대 삼아 안전하게 항해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늦더라도 바른 길로 가겠다라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여러분의 주식 투자는 반드시 성공적인 노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경제해우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무럭무럭 자라나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꽃길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장 정직하고 쉬운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최근 들어 우리 5060 세대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또 다른 유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시장에 등장하는 신규 상장주, 이른바 IPO 종목들입니다. 뉴스에서 공모주 청약 열풍이라느니 상장 첫날 주가가 몇 배로 뛰었다 느니 하는 소식이 들리면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규 상장주는 간문을 연 식당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홍보는 거창하게 하지만 그 식당의 음식이 정말 맛있는지 주방장이 성실한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상장 초기에는 기업의 좋은 면만 부각되어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기업을 상장시킨 초기 투자자들이나 대주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가를 부양하려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러다 일정 기간이 지나 의무 보유 확약이 풀리면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 5060 투자자들은 이런 변동성이 큰 신규 상장주보다는 최소한 시장에서 3년 이상 검증을 거친 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바람을 견뎌본 나무가 더 단단하듯이 하락장과 상승장을 모두 겪어내며 살아남은 기업이 우리의 노후를 맡기기에 훨씬 안전한 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나 손주들에게 물려줄 주식을 고르는 일입니다.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니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주식을 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아이들은 젊으니까 공격적인 종목을 줘도 되겠지라며 변동성이 큰 테마주나 작전주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주식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투자 습관과 부의 가치관을 물려주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S&P 500 지수나 수십 년간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을 물려주십시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주식이 불어나는 것을 보며 복리의 마법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경제 교육입니다. 이제 2026년 하반기 자산 관리의 마지막 퍼즐인 현금 비중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분이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보는 기분이라며 계좌에 있는 돈을 100% 주식으로 채우곤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금도 하나의 아주 훌륭한 종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언제든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돈이 주식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그저 떨어지는 주가를 보며 가슴만 졸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를 현금으로 쥐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금은 시장이 공포에 질려 좋은 주식들을 헐값에 던질 때 우리가 당당하게 그 주식들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경조사비처럼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손해를 보며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든든한 보험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5060 세대에 현금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통장에 현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주가가 떨어져도 허허, 더 싸게 살 기회가 왔네 라며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100점 만점의 투자는 수익률 100%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함이 100%일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026년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변해도 투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을 골라 적절한 가격에 사서 시간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유혹과 공포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면 안 되는 주식 3가지와 올바른 투자 원칙들을 여러분의 투자 수첩 첫 장에 꼭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경제해우소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평온한 은퇴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직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5060 구독자분들이 최근 가장 많이 도전하시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야, 바로 해외 주식 직접 투자에 대해 진지하게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신문을 봐도 온통 서학개미니 미국 주식이니 하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보니 나도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세계적인 기업 주식을 직접 사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직접 투자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암초들이 숨어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암초는 바로 환율이라는 변화무쌍한 날씨입니다. 주식 가격이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돈을 찾으려니 환율이 뚝 떨어져서 원화로 바꿨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보는 환차손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처럼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환율의 변동폭이 큰 시기에는 주가 분석보다 환율 예측이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원화를 쓰며 살아왔기에 달러로 표시된 자산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환율 변동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암초는 밤낮이 바뀐 생활에서 오는 건강의 위협입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밤늦게 열려 새벽에 닫힙니다. 주식을 직접 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다가도 깨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게 되고 밤새 요동치는 주가창을 보느라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5060 세대에게 건강은 그 어떤 자산보다 소중한데 수익률 몇 퍼센트를 더 올리겠다고 소중한 잠을 포기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결코 현명한 투자가 아닙니다. 내 몸이 축나면서 버는 돈은 나중에 결국 병원비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으로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암초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세금 문제입니다. 해외 주식은 매년 수익의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22%라는 높은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세금 신고 과정 자체가 큰 스트레스이고 번거로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대안은 앞서 말씀드린 ISA 계좌를 활용해 국내 마트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고 복잡한 세금 신고도 필요 없으며 환율 걱정도 훨씬 덜 수 있습니다. 직접 미국 시장에 뛰어들어 총을 쏘는 전사가 되기보다는 한국이라는 안전한 요새 안에서 미국 기업의 성장을 누리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긴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5060 주식 초보가 절대로 사면 안 되는 3가지 특징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첫째, 실체 없는 소문으로 급등하는 테마주입니다. 둘째, 빚만 가득하고 돈을 못 버는 좀비 기업입니다. 셋째,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래량 없는 유령 주식입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적으로 지켜진 것입니다. 투자는 대박을 노리는 한판 승부가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나무를 키우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2026년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경제적인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수많은 파도를 넘고 이 자리에 서 계신 승리자들입니다. 주식시장의 파도는 여러분이 겪어온 삶의 파도에 비하면 작은 물결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원칙이라는 닻을 내리셔야 합니다. 오늘 배운 원칙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닻이 되어줄 것입니다. 투자를 하시다가 혹은 누군가 이 종목이 대박이다 라고 속삭인다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다시 한번 꺼내 보십시오. 내가 이 회사를 잘 아는가?
이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는가, 재무 상태가 튼튼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없는 종목이라면 과감하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남들이 수익률을 자랑할 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웃는 사람은 가장 높은 수익을 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까지 내 자산을 온전히 지켜낸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주식 공부는 늦게 시작하셨을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세상을 보는 통찰력과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 연륜을 바탕으로 묵묵히 우량한 기업들의 소유권을 모아 나가십시오. 복리의 마법은 여러분의 인내심을 먹고 자랍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이 여러분의 든든한 연금이 되고 우상향하는 지수 그래프가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경제해우소는 여러분이 자본가로서 당당하게 제2의 인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소중한 노후를 위해 공부하신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어렵고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힘드셨겠지만 하나씩 익혀가다 보면 어느새 주식시장의 흐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느끼는 지적인 즐거움과 자산이 불어나는 기쁨을 꼭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기 민망했던 기초적인 질문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경제해우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질문을 소중히 여기며 가장 쉽고 명확한 길을 안내해드리는 친절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항상 푸르른 상록수처럼 튼튼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평온한 호수처럼 고요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경제해우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